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돈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8월 16일 저녁 8시가 조금 넘었는데요. 아마 식사를 대부분이 많이 마치지 않으셨나 생각이 되는데, 식사 다 하신 분들은 제 방송 꼭 좀 봐주시고요. 주변 분들에게 많이 공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여러분들께 누차 말씀을 드린 대로 요즘 이제 대선이 임박해 오다 보니까 이제 20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한 2건 또는 3건 정도의 중요한 여론조사가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말이죠, 이 SBS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가 큰 틀에서 몇 가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여론조사 결과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이 국민의힘 내부 문제, 그리고 김현미 장관 이 부동산 투기 의혹, 경찰에서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하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좋아했던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총리 설까지도 나왔던 사람 아니겠어요? 또 이 비서실장 설도 나오고, 그런 핵심 실세 경찰이 조사에 나왔는데, 이 조사 관련 동향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SBS는요, 이 조사 기관은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지난 8월 13일하고 14일 이틀간 1,004명을 대상으로 해서요, 유무선 전화 면접 조사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무선이 85%, 유선이 15%, 그리고 응답률은요, 평균적으로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 비해서 좀 높게 나타났어요. 17.7%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냐면, 우선 여론조사 기관이 여론조사 방법, 그러니까 ARS냐 아니면 인터뷰냐, 그리고 또 이제 물론 기간에 따라서 다른 건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질문 내용을 뭘로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다르게 나오고요. 기본적으로 여론조사, 우리가 언론 환경이 많이 기울었다고 하잖아요. 여론조사 기관들도 대부분이 친여 성향을 보이는 여론조사 기관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당은 우선 돈이 있잖아요. 여론조사 기관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막말로 얘기해서. 그러면 용역을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권에게 불리한 여론조사 계속 해대면 누가 용역 주겠어요? 안 주죠. 이러한 의혹의 포인트들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이 여론조사 지표를 평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요, 이 SBS에서 지금 상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고요, 큰 틀에서만 몇 가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대선 주자 지지율을 보면요, 이재명이가 23.2고요, 윤석열 21.7, 그래서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가 있어요. 불과 한 1.5%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이건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낙연은 한참 저 아래로 떨어져 있어요. 10.6입니다. 그래서 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렇게 해서 2강 1중으로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뒤로 밀려났어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의 경우에는 어떻게 바뀌느냐? 지금 이제 이재명이 32.8, 이낙연이 19.6, 그래서 13%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굉장히 많이 나는 거죠. 추미애하고 4.0, 그래서 추미애가 이낙연도 15%, 추미애와 이재명은요 8배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추미애는 의미가 없는데, 어차피 추미애하고 이재명은요 한 배를 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당연히 아시죠. 그 다음에 누구냐면요, 정세균이 3.5, 박용진이 3.5, 김두관 1.0입니다. 자, 김두관 의원 1.0 가지고 버티는 거 보면 대단한 용기입니다. 용기 무쌍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요, 이 후보별 지지율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그러면 야권 후보의 후보별 지지율을 보면 윤석열 25.1, 홍준표가 15.2입니다. 그래서 윤석열과 홍준표 차이는요 10%포인트 차이가 나고요, 유승민은 12.0 해서 유승민과 윤석열은 2배 이상의 차이가 나요. 그리고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요 2등 싸움이에요. 홍준표와 유승민 15.2 대 12.0.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홍준표 지금 후보의 경우에는요, 왜 역선택을 이번 경선에서 빼려고 하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선거할 때 민주당 지지층은 선거 안 하느냐. 그래서 굉장히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요, 홍준표 후보가 민주당 지지층 또는 진보 계층의 지지율을 가장 많이 받고 있어요.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는 역선택, 제일 민주당 쪽에서는 취약한 후보, 이 사람을 후보로 내세워야 민주당이 이긴다는 거죠. 그런 전제하에 역선택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일 많이 반발하는 사람이 이
홍준표 후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후보들, 이제 뭐 그야말로 이제 한 자리 숫자예요. 최재형 4.0, 최재형 4.6입니다. 그리고 원희룡 4.0, 그리고 나머지 뭐 하태경 1%, 1.1%고 나머지는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이거 뭐, 이거 불러드려야 되나? 안 불러드리겠습니다. 예. 자, 한번 불러드려요. 황교안 0.7, 안상수 0.3, 김태우 0.2, 박진 0.1, 장기표 0.1, 장성민 0.0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이게 SBS 결과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뭐 대충 여당 이제 야당 이 각각 후보가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어차피 될 쪽으로 밀어줘야 되잖아요. 특히 우리 야당의 경우에는 무조건하고 정권 교체를 이뤄낼 수 있는 그런 후보에게 우리가 지지를 몰아줄 수밖에 없는 아주 이 마지막 순간에 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이 SBS가 지금 보도한 이 큰 틀에서의 여야의 지지도, 이 적합도를 이렇게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도 이제 잠시 후가 되면은 SBS에서 세세한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텐데 이 다음 방송을 통해서 추가적인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나온 KSOI의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총장이 일주 만에 이재명을 다시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포인트 차이로 리드하고 있다. 이런 제가 분석을 해드린 바 있어요.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론조사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드디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준석 대표가 내일 17일 최고위원회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준석 대표의 이제 그러니까 경선을 갖다가 지금 하긴 하는 경선 토론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데요. 18일과 25일로 제안해 놨는데 이준석 대표가 경선 토론을 말고 정견 발표로 바꾸자 이런 의견을 중지안으로 제기를 했고 서병수도 그러면은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현재까지 나온 바로는 최종적인 입장이 정립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큰 흐름으로 보면 18일 토론회는 안 한다. 대신에 25일은 한다. 이게 이준석 대표의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18일 하루만 접지 25일까지는 끝까지 가겠다는 이런 이준석 대표의 고집. 그 다음에 하나는요. 선대위원장은 반드시 서병수로 간다. 이 두 가지를 지금 이준석 대표는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이 대부분 언론들의 큰 흐름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면 최종적으로 말이죠. 이 토론을 할 거냐 말 거냐, 특히 선관위원장 임명을 서병수로 할 거냐 말 거냐, 이걸 가지고 표결에 붙일 가능성까지도 제기되고 있어요. 만약에 표결에 붙이면 최고위원이 5명이잖아요. 거기에 당연직인 김기현 원내대표, 당연직인 김도읍 정책위 의장,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 이 3명을 합치면 8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이 4대4 동수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하고, 이럴 경우에 최종 결정권은 이준석 대표가 갖기 때문에 이 선대위원장을 이 서병수로 가져갈 가능성도 지금 현재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뭐 지금 언론에서는 그런 식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양쪽으로 볼 게 아니라 질적으로 봐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큰 판세의 흐름은요. 이준석 대표 지금 탄핵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탄핵 얘기까지. 이 정도로 굉장히 코너에 몰려 있어요. 제가 어느 정도까지 코너에 몰려 있는지는 바로 이어서 제가 여러분께 또 분석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판 자체가 완전히 반 이준석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준석은 지금 오갈 데가 없는 고립무원의 경지에 도달해 있습니다. 특히 원로들 가운데서도 예를 들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준석 대표가 제일 좋아한다는 김종인, 유승민, 또 김무성, 이런 원로들도 모두 이준석은 말을 아껴라. 그리고 야권의 주자로 거론되는 사람들을 존중해줘라. 그래서 안철수도 그렇게 무시하지 말고 대우를 해줘라.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가 이 안철수 당 대표를 워낙 밀어붙이니까 안철수 대표가 결국은 튀어나갔잖아요. 이것도 이준석 대표한테는요, 엄청나게 돌아올 수 없는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윤석열 총장과의 어떤 대결적 국면이 할까요? 이 대결적 국면은 이준석 대표가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한테 밀리는 그런 지금 여론의 흐름으로 보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합당 문제에 관해서도 지금 안철수 대표가 이제 완전히 포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제1주자인 윤석열 총장,
그다음에 합당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이 파트너인 이 안철수 당 대표로부터 배척을 당한 상태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은 저 안철수 당 대표의 가장 큰 미션이 뭡니까? 제1주자를 제대로 키우는 거. 그다음에 합당을 뭐라고 그럴까요? 무리 없이 추진하고 이래서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지금 취약점 중에 하나가 2030, 그다음에 이 중도층, 탈진보층에 대한 지지 확보잖아요. 이거를 딱 받아내야 되는데 이러한 좋은 카드들을 전부 다 날려버렸어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이준석이가 당 대표를 계속해야 될 존재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래서 이준석은 고리무원에 빠져 있어요. 이러한 질적인 정치 환경의 변화 때문에 수적으로는 4대4가 나와서 최종 결정권을 당 대표가 갖고 있다고 해서 이걸 밀어붙일 수 있느냐? 밀어붙이면은 그거는 바로 자기가 사망 선고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돌아올 수 없는 다리 정도가 아니라요. 이거는 치명타 중에 치명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안철수한테 치명타 맞았잖아요. KO 펀치 맞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윤석열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3번씩이나 자 안철수 1번, 이 윤석열 2번, 그 다음에 내일 밀어붙인다. 3번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적인 측면에서의 전국 환경의 변화, 야권 정치 지형의 변화를 볼 때 절대 못 밀어붙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일 상당한 논란이 많이 야기될 것 같고 그야말로 이준석 대표 이러다가는요. 만약에 이걸 밀어붙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최고위에서 지금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최고위원들이 전부 사표를 내버리면 결국은 현 지도체제가 깨지게 돼요. 극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극한적 경우의 수는 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 토론회, 그래서 이제 18일 거는 안 하더라도 25일은 하려고 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지금 제1주자인, 윤석열 총장, 그리고 이 최재형 감사원장, 이분들은요, 토론회를 어떻게 하느냐? 우선 선관위가 먼저 빨리 선관위를 구성해서, 선관위가 구성된 다음에 후보 등록을 하고 나서, 이 정견 발표 이런 걸 하자. 이런 지금,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왜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이 토론회가 그렇게 못마땅하냐? 우선은 이 당원 당규에 보면 이 경준위가 이런 거를 정할 수 없다라는 한계성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는 이준석 그러기 때문에 사람이 13명이나 되다 보니까 지금 토론해봐요. 토론 정견 발표 1분이고 그 다음에 1분은 자유토론 1분간에는 자유발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총 8분이잖아요. 그럼 13명이나 돼요. 13명이 할 경우에는 총 114분간이 걸리는데 내가 8분 하겠다고 114분을 낭비한다. 2시간 동안 앉아서. 지금 급한데 말이죠. 밖에 활동이.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없다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이나 이 최정, 그 다음에 원희룡 이런 입장에서 볼 때, 특히 윤 총장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르기 때문에 지난번에 여권에서도 이재명한테 얼마나 집중적인 공세가 있었어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지금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집중적 공세가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방어권이 충분하게 보장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과연 이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이 되겠느냐 이런 또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더더욱이 더 큰 것은 이준석 대표가 말이죠. 유승민과 가깝다. 이건 뭐 대한민국이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 유승민도 내가 지난 3월 달에 그랬잖아요. 동영상이 나오잖아요. 반드시 당대표가 돼가지고 유승민을 대통령 시키겠다. 이렇게 딱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오세훈 카드를 내고 있어요. 오세훈 카드. 그래서 이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 보면 오세훈 시장을 갖다가 후보로 내세우면 그 자리가 비면 그 자리에 이준석 대표가 출마한다는 거예요. 서울시장 자리로. 이런 시나리오도 지금 거론되고 있어요. 이 정치권에서.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이게 끝까지 윤석열을 배제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신임이 없다는 겁니다. 신뢰. 이러다 보니까 윤석열 쪽에서는 이거를 이런 이준석의 이 경선 관리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토론회가 굉장히 큰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이렇게 이준석 대표가 밀리고 있느냐?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은요. 최재형 감사원장도 윤석열 총장과 이렇게 갈등 빚는 것은 토론회 가지고 이거는 이준석 대표가 잘못하는 것이다. 이런 결론적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예. 그리고 당연히 다른 또 인물들 중에는요. 직접적으로
이번 후보는 아니지만은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그렇죠?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그 다음에는 진중권 교수에 이어서 이제는 전효욱 전 의원까지 나서서요, 아주 강차게 이준석 대표의 이러한 당내 리더십과 관련해서 상당한 지금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이러다가는 훅 가버린다, 지금 이런 입장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훅 가버린다. 여러분들 뭐 훅 한다가 요즘 유행이잖아요. 뭐 CBS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뭐라고 했냐, 이준석 대표하고 비교적 가까운 사람이 하태경 의원이에요. 정견 발표할 정도면 윤 후보 측도 수용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 대표 측도 어쨌든 지지율 제1 후보이기 때문에 뭔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윤 후보 측과 사전 조율을 하고 좀 정돈된 형태로 당을 가져가야 된다. 안 그러면 진짜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 민심이 굉장히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병민 윤 총장 측의 대변인은 특정 후보를 위해 밀어주고 특정 후보를 해하려고 하는 것은 불공정의 극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재형 감사원장의 경우도 녹취록이 있다 없다 엇갈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다. 소통이 부재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토론회든 정책 비전 발표회든 필요하다면 후보 등록을 앞당겨서라도 모든 주자들이 후보 등록을 마친 후에 참여하는 방안을 갖자. 이렇게 해서 윤석열 총장하고 똑같이 후보 등록을 마친 후에 토론회든 뭐 정견 발표회든 검토해 보자,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요. 김재원, 조수진, 배현진, 정비용, 이런 분들도 지금 이 이준석 대표의 이러한 이 토론회 안과 관련해서요, 지금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지금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김정인 비대위원장마저도요,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야권이 어떻게 대권을 장악할 수 있는지 전략을 세우고 모든 노력을 경주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잡음 없이 가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처럼 감정 대립으로 가면 이거는 곤란하다, 이런 입장문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현재 이 흐름을 보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준석 이 대표의 이런 리더십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수위가 참 위험스러울 정도로 커져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뭐라고 얘기했냐, 국민의힘 지도부 해야 할 일부터 하라, 이런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당 지도부를 정면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지도부는 이미 상처를 입었다. 얕은 정치적 계산이나 한다는 인상을 주었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반대한 데는 오해를 불러줬다. 그래서 공정성에 상당한 상처를 입었다. 기대는 어느 순간 리스크로 변하고 있고 지금의 당 지도부가 가장 중요할 일은 당을 혁신하는 일이다. 이 일을 뒤로 하고 경선 관리에 올인하는 모습은 앞뒤가 맞지 않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진중권 교수 얘기를 한번 또 말씀드리면요, 야가 늙으나 젊으나 철딱선이 없다. 어른 노릇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경험의 한계와 인식의 오류를 인정하라. 그리고 유승민과 홍준표는 제살 깎기 먹기인데 이런 거는 그만해라.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이제라도 당헌을 준수하고 당내 민주적 의사소통에 기초한 리더십을 보여라. 예, 이렇게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결국은 여러분들 전효욱 의원이요, 최근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참 제대로 된 비판을 하고 있어요. 전효욱 의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요, 한마디로 그동안에 김종인 짝충 정치를 하고 있다, 야바위 정치를 하고 있다, 살모사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독설과 저주를 퍼부은 그런 의원이에요.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바보 취급도 한 번으로 끝내야지. 왜냐하면 녹취록이 없다고 이렇게 딱 정면 부인했잖아요. 이걸 비판하는 거예요. 국민 바보 취급도 한 번으로 끝내야지 일말의 반성조차 하지 않는 배신자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대표직을 자진 사퇴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화 녹음은 했다. 그러나 녹취 파일은 없다. 당연히 유출된 녹취록도 없다. 이게 이준석의 변명이라는 이 말. 맹랑하고 교활하다. 한술 더 떠서 언론인들이 내가 구도로 전달한 것을 묻거나 녹취록을 만든 것 같다고 했다.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어느 언론인이 기사를 쓰지 녹취록을 만드냐.
기자들 돈 받고 정보 파는 여의도의 일개 찌라시 장사로 모욕하는 것이냐. 그러면서 없다는 녹취록이 어떻게 턱하니 나오니 진실 게임 하자는 것이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뭘 할 필요도 없다. 사실 다 끝난 거다. 가장 문제는 이준석의 해명이 문제다. 핵심은 당의 실무진이 뉴스원 기자와 SBS 기자에게 말한 내용이라 이렇게 즉 이 자동 녹음이 되어 있는 것을 다 풀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비판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기자가 취재한 당직자는 유령 좀비였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왜냐면 당직자 이 녹취를 풀었다는 사람이 그렇게 했잖아요. 자동 녹취 전화 이거를 풀었을 뿐이다. 그런데 실수를 해서 이것을 기자들한테 풀어줬다.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부인하고 있는 이준석이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기자가 도대체 그럼 유령이라는 말이냐? 좀비였다는 말이냐? 평소 일개 네티즌하고 댓글 전쟁을 마다않던 이준석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제대로 해명해야 한다. 그리고 앞뒤도 안 맞고 당직자는 행불이고 기자들을 여의도 찌라시 업자로 몰고 누가 속을 거라고 보느냐. 이렇게 이 반문을 하면서요. 국민 바보 취급도 한 번으로 끝내야지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는 말이다. 일말의 반성이 있다면 자진 쇠퇴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목숨 걸고 국민들은 정권 교체를 갈망하는데 전과 사범의 나라를 만들려고 작심했느냐. 그동안 비판적 지지를 하며 인내했던 보수 유권자들이 등에 칼을 꽂은 셈이다. 그리고 신락 같은 희망을 갖고 젊음의 순수함과 함께 정권 교체를 이루고자 했던 많은 국민들을 이준석은 배신했다. 영악하고 사악하고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준석은 배신자다. 이렇게 지금 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단순히 정권 교체의 배신자가 아니라 이 나라 대한민국의 배신자이고 좋은 말을 할 때 알아서 물러나라. 우리 대한민국 보수 유권자 맹랑한 젊은 친구한테 2번씩 속을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자, 이게 좀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이 송평인 칼럼인데 이거는 지난 7월 28일자 칼럼에 이 송평인 논설위원이 뭐라고 했냐면요. 이준석은 김종인과 유승민에게 잘못 배웠다. 이 잘못 배운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이 뭐냐면은 한마디로 이 웰빙 체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승민과 이준석은 박근혜 탄핵을 지지해 탈당했다가 제3지대의 광야 생활을 1년도 견디지 못하고 돌아왔다. 이들과 김종인의 공통점은 돈과 조직이 없는 걸 견디지 못하는 웰빙 체질이다. 제3지대에서 고분분투하는 정치인을 향한 가학적 발언은 자신들의 부모 때부터 이어받아 벗어나지 못하는 웰빙 체질에 대한 무의식적 콤플렉스의 표현이다. 이렇게 해서 이준석을 또 직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요. 최재형 감사원장 드디어 후원금 모집 실적을 공표를 했습니다. 오늘 정오까지 11억 2,700만 원을 모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총 모금 한도액이 25억 6,545만 원인데요. 44% 정도를 채운 것으로 그렇게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저 일각에서는요, 이 후원금이 제대로 시원찮게 하다 보니까 중도 사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루머도 도는 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이 공표하고 나선 것 같습니다. 사실 44%면은 작은 돈이 아니죠. 지난 나흘 동안 이렇게 모았다고 합니다. 지난 12일 오전 9시부터 16일 정오까지 딱 나흘간 모은 돈이 11억 2,700만 원. 그래서 오늘 뭐라고 입장문을 냈냐면요.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에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 저희는 예비후보 후원금 한도액인 25억 원을 목표로 더욱 모금 활동에 박차를 가하겠다. 마음껏 대한민국을 위한 여정에 함께 해달라. 최재형의 힘이 돼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요. 윤석열 총장의 경우에는 지난 26일 0시부터 만 하루도 되지 않아가지고 그날 오후 8시 15분에 한도액 25억 원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모금 개시 하루 만에 10억 원, 이낙연은 8억 1,400만 원, 추미애가 2억 원가량을 모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사는 사흘 만에 15억, 일주일 만에 20억 원 이렇게 모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 여권 주자들보다는 조금 미흡하지만은 결국은 우리 이 보수 야권에서 윤석열 총장에게 지원했던 것처럼 최재형 후보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 후원금이 많이 몰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일단 방송을 마치고요. 제가
잠시 후에 8시에 SBS에서 발표되는 여론조사 상세 결과를 여러분들께 또 별도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